음성으로 문자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앱으로 문자를 보낼 때 보통 키보드를 눌러 문자 내용을 입력하고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타이핑 속도가 느릴 때는 입력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 글자를 입력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타도 발생하기가 쉬운데 오타까지 수정하면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시간이 더더욱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는 장문의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타이핑이 빠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이유로 키보드로 직접 내용을 입력해도 되지만 스마트폰에 사람이 직접 대고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면 말하는 내용이 메시지 입력란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보내기를 눌러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음성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문자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앱을 찾아서 누릅니다. 새 문자 메시지 아이콘이 지금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림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고 글씨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에 따라서 그림이나 글씨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기기의 화면을 잘 찾아보시고 새 문자 메시지 아이콘을 누릅니다. 새 문자 메시지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 받는 사람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연락처에 미리 등록해 놓은 친구에게 보낸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에 있는 더하기 모양도 기기에 따라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나 사람 모양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던 친구들의 목록들이 보입니다.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들의 목록이 보이는데 조금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목록에서 문자를 보내고자 하는 친구를 찾아 누릅니다. 선택한 친구가 잘못된 경우에는 오른쪽에 빼기 표시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선택한 친구가 맞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완료 메뉴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되고 메시지 내용이 입력되는 곳에서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키보드에서 마이크 모양을 찾아서 누릅니다. 마이크 모양이 항상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기기나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 모양이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모양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고 어떤 키를 꾹 눌러야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일시정지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나온다는 것은 말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시정지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표시되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시정지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다가
지금과 같이 말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을 누르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을 해서 음성이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말한 내용이 메시지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일시정지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표시로 마이크 주변으로 반짝반짝 거립니다.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주고받는 입력창으로 보낸 내용이 표시됩니다. 보낸 내용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홈화면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스마트폰 홈 버튼을 누릅니다. 스마트폰 홈화면으로 빠져나갑니다.